예. 네. 오늘 2024년 10월 3일, 그죠? 수요일이네요. 10월 23일. 근데 내일 모레는 11월이에요. 그래. 지난 시간에 그 오대산 초유의 산실 처음으로 있음. 초유의 누구 초유 처음으로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매 순간 처음으로 있게 되는 걸까? 그 구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사물 현상을 아울러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재하는 삼라만상 우리 인간만 다 포함해서요. 실은 본질적으로는 항상 초유에 존재하는 거다.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있는 거다. 자고일에 유사일에 동서고금 다 통틀어서 지금 여기가 실은 초유죠. 초유. 처음으로 있음이죠. 그럼 이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이 또 처음으로 있음인 거고 초유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 초유라는 지금 여기에 매 순간 밟고 있는 우리도 또한 더불어서 초유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못 느끼고 핵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초유라는 그 본래의 그 성질, 그죠? 본래의 그 역동적 꿈틀됨과 자신과 괴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겠죠? 자기 자신과 괴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무주신 말씀드렸잖아요. 머무르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고여있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 흐르는 강물이다. 그렇게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정체되지 말고 고여있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러면 그 자신이 항상 초유죠. 초유. 그죠? 저 강물을 보고 있으면요 참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째 이 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갈까? 흘러오고 흘러갈 수 있을까? H2O 그 물 분자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 분자가 해가지고 이 끊김이 없잖아요. 연속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참 기적이다. 어떻게 이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참 신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기상천외인데요. 주제가 오늘 함께 하실 주제가 기상천외인데 그야말로 이 내용 자체가 기상천외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별도로 기상천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기상천. 그러니까 초유 처음으로 있다. 요거랑 그 맥락이 같은 표현이겠다 싶어요. 그죠? 기상천외. 그죠? 기상천외해야 항상 처음으로 있죠. 항상 태초 상태로, 가장 처음 상태로 있게 되잖아요. 기상천외 이거 뭘 얘기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봐요. 기상천외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이게 기이하다, 기묘하다, 그죠? 대단하다, 특별하다, 뭐 기이할 기자, 그자거든요. 이건 생각상자죠. 이거 하늘이고 이건 바깥에. 그러니까 하늘 바깥에 있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기이한 생각, 이게 기상천외예요. 그래서 야, 그럼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있어보지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초유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있는 거다.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어떤 발상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 아래 땅 위에 새로운 것은 없다. 뭐 이런 편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냐면 이 하늘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하늘 저 너머로. 그게 기상천외. 거기에 기존 하늘과 땅에 풀어지고 나타나지 않았던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것이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있게 된다. 기상천외. 그래서 기상천외라는 게 그러잖아요. 아주 기발하고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그 행동 이런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비범한 거, 그죠? 또 특별한 특이한 거, 기이한 거, 상식적인 이 범위를 넘어서는 그죠? 비상식적인 특별한 비범한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상천외라는 게, 그죠? 그러면 이 기상천외는 지금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 기상천외 하늘 밖에 기이한 어떤 있음, 그죠? 그러니까 하늘 밖에 또 다른 세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하늘이다, 또 발리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물현상, 삼라만상, 천지대자연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상천외하다 이 말은 그것을 밖으로 나간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상천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본질에 대한 얘기가 되어져요. 본질. 예. 그래서 실은 본질의 개념은 현상의 밖에 있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그 하늘의 밖에 기상천외하게 있는 게 본질의 세계예요. 그 세상 밖에.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여기에는 없고 저 밖에만 있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을 단순히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이 말은 그 현상이라는 것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그 자신의 또는 그것의 안과 밖에 동시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라는 게 대표적인 본질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물질 유심 현상에 대한 거고. 자, 여기서 기상천외는 뭘 얘기하냐면 예지의 세계를 의미를 해요. 예지라는 게 우리 왜 예지력, 예지. 그때 꿈할 때도 예견이라는 데 해당하는 꿈이 있고 그랬잖아요. 미리 본다. 예지, 미리 안다예요. 예견은 미리 본다잖아. 예지는 미리 안다. 남보다 앞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 먼저 안다. 미리 안다. 그래서 미리 예자잖아요. 알지, 미리 안다. 미리 안다. 그래서 기상천외는 예지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로 기상천외한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기상천외한 어떤 발상을 일으킨다거나 기상천외한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거는 그가 고유하게 미리 알아차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텔레비전 보면 앞전에는 또 그런 것도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참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 YTN 24잖아요. 25번이 YTN 과학인가? 아니 YTN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 과학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해주고요. 또 저기가 저 벌거벗은 세계사 해줘요. 쭉 시리즈로 해줘요. 그거 굉장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어떤 상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게 말 그대로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 교수님이나 학자들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주거든.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벌거벗은 세계사 그거 좀 보셔요. 거기에 앞전에 얼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뭘 해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있었던 5대 예언 해가지고 해준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옛날 시대 조선시대까지 물론 이제 여기도 있지만 5대 예언 해가지고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준 거 있더라고요. 뭐 우리도 익히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다. 뭐 이런 거 이제 예언하고 그걸 막 이렇게 타짜로 해가지고 글이 돼요. 그래
그런 이제 이성계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도 이제 그 우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막 이러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그 예언이라 할 수 있지. 삼일신고 뭐 정감록 이런 데 보면 그 정도령이 출현한다. 정도령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정도령이 출현. 정도령은 마치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도 이 왕이랑 위정자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가의 사람들이 세금 수탈하고 아주 못 사겠구니까 어디 희망도 없고 삶의 의지도 꺾이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이제 예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읍시다. 희망을 얻읍시다. 정도령이 이 조선 땅에 출연해서 우리를 다 구조해주고 저 몰입애들은 저 나쁜 사람을 싹 쓸어서 우리 백성이 주인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그 예언서에서 얘기해 내가 정도령이다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홍경래도 뭐 그걸 팔아먹고 뭐 막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내가 바로 정도령이야 이러면서 그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썰깃하지.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잖아요. 예지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기상천외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록들이 이렇게 간혹 뭐를 뭐라고 해놨냐면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예언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기상천외한 표현들을 해. 발상 이런 거야. 뭐 하늘에서 공포의 앙골모아 대왕이 내려와서 뭐 어쩐다. 그러면 이거 뭐 말이야.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언이 있으면 아주 수많은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예언은 이거를 예언한 거야, 이거를 예언한 거야. 뭐 근데 이거는 9.11 테러를 예언한 거야. 뭐 하늘에서 공포야, 뭘 뭐 대학이 내려서 바다가 다른 동뭐. 그 다음에 그 특색 있는 예언가 중에 한 명이 그 에드가 케이시라고 이 양반은 잠자면서 예언을 해요. 잠자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잠에서 이제 뭐라 하면 그걸 적어요.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잠자는 예언가 해가지고 에드가 케이시 뭐 있고 그렇잖아요. 예언. 예지. 미리 한다. 자, 근데 이 예지라는 거, 이 기상천외라는 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예언, 뭐 이렇게 좀 허황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있음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내 삶의 풍요로, 내 직접적인 삶의 성공, 그죠?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필요한 거죠. 그거와 무관하면 뭐하러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이유도 없고 너무너무 혹세무민한 쪽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써먹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거죠. 제비가 낮게 날면 어쩌죠? 그날 날씨가 비가 온다 뭐 그러잖아요. 비가 오다가 매미가 막 울어. 그럼 어쩐단 말이야? 날씨가 깬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 있죠? FW 신사. 지금 가을이고 이제 내일 모레 겨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옷을 사야겠어. 그러면 이제 지금이 가을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 금방 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내가 합당한 옷을 살 거 아니에요. 지금 반팔 사면 어쩌자고. 그러잖아요. 미리 알아야 해. 이런 게 예지야. 예지를 너무 막 거창 엉뚱하게 저기 하지 말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그게 도모될 수 있는데 너무 허황되게 생각지 마시고 직접적인 나의 삶에서부터 나의 일상에서부터 이 예지라는 것을 그 폭을 확장시켜야 해. 그 깊이를 더 도모해 가야 진정으로 미리 볼 수가 있게 돼요. 자신이 어떤 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말 나온 김에 예를 들면 내가 액세서리가
액세서리가 100개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도 한 10개 있고, 그 다음에 누구처럼 이렇게 막 금목걸이, 막 팔찌 한 5개씩, 시계가 한 200개, 뭐, 아니, 시계가 한 5개, 뭐, 그 다음에 발찌까지, 이렇게 있다쳐. 브로치가 뭐 한 10개 뭐 이렇게 있다쳐. 아, 좋지, 있으면 좋지. 자, 그러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착용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 나중에는 그것이요,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야. 실제 실생활에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많다! 나는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 처음부터 막 이때만한 거면 무조건 좋아. 절대 그래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하나도 못 잡아. 딱 필요한, 내가 귀걸이가 필요해. 그럼 귀걸이 하나! 딱. 모자 하나! 딱. 그러면서 이제, 이 모자하고, 다른 패션 감각을 줄 수 있는 또 모자가 필요해. 그럼 또 하나 더.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야 해. 공부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추구를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나를 깨달아야지! 도를 하면서. 그래야지 마시고, 우리 일상에 깨달음 아니고 도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럼 내 일상에서부터, 내 첫발에서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내 삶부터, 내 자신부터 성찰을 해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고, 나를 자아 비판을 해야 해. 자아 비판을 완벽하게 해야 해. 나 봐주지 말고 내로남불하지 말고 낱낱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자신을 백면 그대로를 자아 비판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내가 있구나.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더 유리해지고 내가 더 멋져지고 내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내가 스쳐 지나갔던 그 경솔함, 짧은 생각, 작은 생각들이 머물러 있구나. 이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또 진지하고 진중하게 내가 어떤 것에서 다가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폼생폼사만 하고 있구나. 인간인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구나. 이런 거에서부터 진정으로 성찰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하나씩. 그러면 어느덧 진리다, 도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역동적인 그 살아있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만큼 이미 이렇게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박차를 가해서 도모에 가게 되면 언제 완성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그죠? 자, FW. 이거 FW하고 이건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럼 또 봄 여름에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라 하는지 알죠? SS라 그래요. 패션에 대해서 아시잖아. FW, 요즘에는 이제 FW, 홈쇼핑 틀기만 해보세요. FW 신상품, 이거 가을하고 겨울 신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겨울 끝자락 가잖아요. 그러면 SS 신상품이라 그래. 그러면 스프링하고 썸머 신상품. 다가올 계절을 알아야, 예지해야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옷을 준비할 건가. 어떤 대비를 할 건가, 그죠? 이런 게 이제 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멀리 있고 엉뚱하고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들인 거예요, 실은요. 예지라고 하는 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과의 도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렇죠. 이게 시간줄이잖아요. 과거는 현재를 낳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기반해서 지금 우리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현재 속에는 미래가 잉태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 미래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를 낳고 미래는 지금 현재 잉태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생,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있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 그것도 초유로. 그죠? 그래서 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는 충분히 예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게으르면 나의 내일이 밝지가 못해. 나의 내일은 게으를 거야. 볼 것도 없어. 뭐 얘기 금방 알 수 있잖아. 그거 굉장히 뭐에 대해서 열심이고 진정으로 그 노력을 기울이고, 그죠? 기상청내하게 자기 자신을 가져가. 저 사람 뭔가 굉장히 크게 이뤄낼 사람이다.
투자를 하려면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겠다. 그잖아요. 미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비가 낮게 난다. 미미가 온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예지력들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않겠어요? 그죠? 필요하면 이제 그 꿈도 꾸자. 얘기하고 그 꿈도 있고 했었잖아요. 예, 기상천외란 예지의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예지의 세계.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거를 기상천외라 그래요.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죠? 기상천외. 그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상천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지의 세계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게요. 이거 왜 오늘 기상천외 예지의 세계 얘기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유리해져.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겨울이 온 날 우리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겨울적으로 그죠? 네이도 사놓고 뭐 두꺼운 기모 있는 저기도 하고 여름 옷은 넣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집안 단속도 하고 뭐 막 이러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다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 세계와 예지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지의 세계는 이 예지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주제를 잡은 게 예지의 세계인데, 그러면 세계라고 하는 것과 여기다 쓰면 되나? 세계라고 하는 것과 이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세계와 세상은 내 삶의 안과 밖이에요. 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해하기 쉽게 세계는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면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은 말 그대로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에 내가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래서 천지인 그 삼재, 동양철학에 의하면 세 가지 큰 재료다. 우주적 재료다. 삼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러면 내가 살아가는 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란 개념. 근데 하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지금 저 스카이 저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고마비할 때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 우주라고 하는 개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게 비구체화되어져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을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다 모두 다 이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는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우리 이 유튜브 이 제목이 이름이 그거잖아요. 모두 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이름이 모두 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와 세상이에요. 하늘 땅 다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건 다 그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와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딛고 세상 위에서 그죠? 세계라는 자신의 내적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계와 세상 우리 다예요. 그래서 세계는 뭐라고 정의해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이제 뭐 누차했으니까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을 세계라고 그래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크고 넓고 깊어요. 그러한 본질 세계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는 이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온전한 내 삶의 실질적인 해답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그죠? 이걸 세계라 그래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이걸 세계라 그래요. 그럼 세상은 출렁이는 외적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출렁이는 외적 현상. 우리 세상살이가 참 다채롭고 그야말로 출렁출렁하잖아요. 이거면 됐어 했다가 또 한번 출렁 했다가 행복해 했다가 또 한번 출렁 해가지고 난 불행이야 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또 출렁 오르락 내리락 깔딱고개도 있고 오르막고개도 있고 내리막고개도 있고 삶의 다양성. 그런 거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동적 꿈틀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증이에요. 살아있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건 멋진 거야. 그렇잖아요. 멋진 거야. 그래서 출렁이다. 출렁이는 외적 현상. 출렁 고요했다가 역동적이었다가, 그죠? 칭찬했다가, 그죠? 우리 낮 동안에는 막 활동적이잖아요. 밤에는 가만히 살살 동, 중, 정. 그렇잖아요. 출렁출렁한다. 외적 현상. 그렇잖아요. 자식하고도 사이가 아주 좋았다가 어쩔 때 자식이 좀 미운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더 깊이 정들었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헤어져! 이렇게 했다가 언제 내님 어디 갔어? 뭐 했다가 다시 태어나도 인연과 함께 사는 이 사람 아주 알랑방구를 많이 켜요. 그러면서 정들고 역동적으로. 그때 부부의 도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무조건 제일 먼저 서로 존댓말을 해야 한다. 무조건 높임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항상 결혼해야 한다. 즉 스스로 항상 새롭게 자신을 둬서 항상 신원이어야 한다. 항상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짐이 계속 도움되지 않는다. 그 말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내 자신도 새로워지고 상대도 새로워지고 서로가 새로워졌을 때 새신랑 새신부로 영원토록 팥불이 돼서도 새신랑 새신부이겠죠. 그죠? 그렇게 부부 삶을 가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틱해야 한다. 싸움할 수도 있고 발로 차면 안 되지. 싸움할 수도 있고 궁뎅이 탁탁 해줄 수도 있고, 그죠? 투정할 수도 있고 드라마틱해야 한다. 그러면 부부 뭐 멋지죠. 드라마틱해야 돼. 재미없으면 그것처럼 왜 결혼했나, 서로 얼마나 뭐 묻을까. 드라마틱해야 돼. 드라마틱. 정 안 되면 드라마를 틀어놓고라도 따라 하든가. 드라마틱해야 한다. 출렁이를 했죠. 우리는 이 출렁임 속에서 참 삶의 보람도 느끼고, 물론 삶의 뭐 고통이다 뭐 이렇게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거는 이 마음 사전에 자체가 없어요. 고통이라는 본질은 뭐냐면 경축을 떠내기 위한 위대한 재료예요. 그 가족, 그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야. 아픔은 또 뭐예요? 완전히 더 크게 그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일체식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작은 생각, 이거는 부정적인 거야, 이건 어둠이야, 이건 고통이야, 이래 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뭐 고해의 바다, 그 다음에 저기 있죠, 고진멸도, 이 고자가 다 고통 고자를 쓰거든. 애초에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절대 그거 아니에요. 고통을 한 적이 없어. 생로병사는 고통처럼 다가오는 현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에 이르게 하는 스승이다. 가르침의 재료다. 요걸 가르친 게 불교지. 어디 뭐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뭐 아이고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또 얘기하다 보면 꼭 그래.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됐죠? 그죠? 세계란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출렁이는 외적 현상.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세상과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세상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세계는 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세계. 그래서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기가 본질. 여기가 세상인데, 그래서 이거는 어쩌냐면 현상이 되지는 거예요. 즉,
현상, 사물과 현상 속에 내재되어진 그 본질, 이거를 세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지고, 이 세상과 세계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얘기할 때는 이런 거야. 세계란 세상 밖에 있는 거야, 이래. 자, 예를 들면, 아들 속에 아버지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예 DNA부터, 아예 신체 구조부터, 성질부터 다 부모 DNA가 시작이 됐잖아요. 물질 육신부터. 그럼 그 영혼도, 그 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얼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날 기르시고, 물질 육신을 기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분신이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들 속에 이미 아빠, 엄마가 와 있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그죠? 자, 그러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아들 밖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닌 거야. 어떤 견지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해할 거냐. 그죠? 입체적으로 다. 만유적 창조 시점은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계 개념인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이 나의 세상살이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결정지어가는 거예요. 자, 주관 세계, 객관 세상 그러죠. 그죠? 나의 주관 세계에 따라서 나의 객관 세상의 삶을 일궈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출근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거는 그의 가치척도죠. 주관 세계예요. 출근해서 나를 또 함양하고 나를 발현시키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과 점심도 맛있게 먹고, 사장님과 괜히 할 얘기도 있고, 참 보람 있는 직장 생활.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주관 세계의 결정에 의해서 객관 세상은 직업, 직장, 회사가 되겠잖아요. 객관 세상을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해가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이 세계, 알맹이, 이게 기세다. 본질,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 헤아릴 수 있는 내적 본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출렁이는 내적 현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기상천외, 여기 예지의 세계 그랬죠. 세계죠, 세계. 예지의 세상이 아니고. 그러면 미리 알 수 있는 그 내적 본질,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미리 알 수 있는 내적 본질이 구현되어 있어야 그는 세상에서 유리하게, 그죠? 자신의 어떤 뜻과 합치되게끔, 그죠? 그 다음에 유익하고, 그죠? 더더욱 풍성하게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일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예지의 세계 그랬는데, 이 세계, 이 본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으로 풀어지게 될까? 이거를 아예 구조적으로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요. 저기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불교에 보면 장엄한 화엄 세계, 거기 세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화 해놓은 게 뭐냐면, 와, 부처님을 정점으로 한 수미산이라는 데가 쫙게 있고, 그죠? 그 수미산 주위로 해서 삼천대천 세계가 장엄하게 쫙 펼쳐져 있다. 여기 불국 돌아간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그죠?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가 추구하는 그 내적 본질,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즉 도세계. 그죠? 진리의 세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에게 낯선 표현들은 없어요. 근데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삼천세계, 중천세계 뭐 이래놨으면은 그래 그럴 듯해 할 텐데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걸로 우선 얼른 보면 연결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멋진 거예요. 이렇게 세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가 헤아릴 수 있는 내적 본질, 그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화살표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내적 본질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동거가 돼 이렇게 이 각 세계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이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본질이 다 갖춰졌잖아요. 현현 실무까지 다 갖춰졌으면 이제 그것이 권토중국 그랬는데 최일선이 어디겠어요? 현상, 이 세상이랍니다. 최일선에 드러나. 그러니까 현상, 그때 왜 거기서 꿈 얘기할 때 자화상
현재 열심이고 현실에 투철하며 현상에 치밀한다. 현상에 치밀한다 그랬죠. 이게 더 이해되죠. 그래서 현상에 충분히 치밀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현상으로 드러나기까지 이 세계의 구성, 이 본질이 도모되는 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야말로 장엄한 세계의 대연출, 그것들의 최종 결실이 최일선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 속에는 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사물 현상에는 우주만큼의 그 무량 대수만큼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저기잖아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세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구 동토층이 있어. 세계에. 이게 첫 출발점이야. 가장 처음 자리야. 최초. 종영, 보존, 현행, 관리. 이게 소술이거든요. 소술이 그때 다 했었잖아요. 소술이 개발, 암행, 감리, 인재, 발굴, 예술, 주관, 현현, 실무 해가지고 권토중매해요.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 개를 붙여보세요. 영구 동토 세계가 있는 거예요. 종영, 보존의 세계가 있고, 현행, 관리의 세계가 있고, 소술이 개발계가 있어요. 암행, 감리 세계가 있고, 인재, 발굴 세계, 예술, 주관 세계, 현현, 실무 세계, 권토중매 세계. 그 중에 예지의 세계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는가는 이제 이따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때 왜 우리 인간의 가장 유리한 8대 유리한 해가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최초, 최고, 최대, 최상, 최적, 최선, 최종, 최후. 이 8개죠. 우리 인간의 가장 유리함이 이거다. 아, 이러면 진짜 가장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최초고, 그죠? 초유, 예를 들면 최고고, 최대고, 최상이고, 최적이고, 최선이고, 최종이고, 최후까지. 그럼 이보다 더 유리한 게 어디가 있어? 좋은 거는 아주 최신 팬들이 여기다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다 예를 들면 최장 이런 거는 없지만, 그건 이미 이제 여기 어디 하나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내가 최초다. 그 다음에 내가 최고야. 답이야. 으뜸이야. 난 최대치를 구현하고 있어. 최상이야. 이보다 더한 건 없어. 이 위가 없어. 그죠? 최적화돼 있어. 최적화. 최선. 최종. 최후. 그럼 최초부터 최후까지를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다 구현하고 있다. 이러니 이걸 뭐 마징가 제트라 해야 돼. 아이언맨이 해야 돼. 불사조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그죠? 이렇게 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장엄함이, 존재의 장엄함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세계에 대한 얘기죠. 최초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최초는 사랑이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앞전에 꿈 얘기 말씀드릴 때, 그 집단 무의식의 실체, 개별 영혼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죠? 사랑의 의지적 내면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 빙산 전체, 여기가 이 사랑. 여기서 소수리, 그죠? 그게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개별 영혼이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실은 자기 자신의 뿌리는 사랑인 거다. 했었잖아요. 최초 지점이 사랑인 거예요. 그게 최초야. 가장 깊은 심연의 자리야.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면 가장 높이 지극한 그 자리에 있는 의로운 하늘 뜻, 사랑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여지없는 순수함의 절정. 이거를 영구동토라는 거예요. 영구동토란 말은 영원히 땡땡 얼어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영구동토층 우리 그 극지방이나 또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에서는 뭐 어디 바다를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구동토층이에요. 0도시 이하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아. 아주 차가운 얼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고 쪽부터 생겨났던 그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랑 상태. 그 전체 본질로 보면 뭐겠어요? 최초 영구동토라고 하는 거. 최초
태고 쪽부터 있었던 그걸 그대로 함유하고 막 완전히 신선하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넣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완전히 신선한 상태로 가장 활성이 안 일어나 있는 거예요. 딱 얼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딱 간직하고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구동토예요. 그 의미가. 사랑, 최초 사랑. 그래서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마치 우리 용언으로 치면 심연이 무한한 동력이자 말이자 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로 봐서 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무한한 동력이자 말이자 않는 수원지. 무한한 가능성. 이거를 완벽히 내재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항상 대기 상태로서 그 신선함, 푸릇푸릇함, 순수함의 절정, 사랑! 이 영구동토. 의로 나뉠 듯, 영구동토. 다 이게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 본질, 그 세계로 들어간 가장 첫 지점이 영구동토예요. 사랑. 때로는 차갑고, 영구동토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진리, 진실, 그죠? 참된, 참으로 되어 있는 영구동토, 사랑, 그죠? 순수함이 절정. 이게 최초 지점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세계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본질이 도모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영구동토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영 보존이라는데, 종영. 왜 방송이 끝났어요. 종영합니다. 이런 말 있죠. 종영 보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영했던 거, 이미 풀어졌던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 기한이 다 됐어. 이미 그 운행이 끝났어. 그러면 그거를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참고도 할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종영 보존이 그런 의미예요. 종영 보존. 각각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당해요. 종영 보존. 그러고는 이제 현행 관리를 이제 현행. 이거는 종영이죠. 이미 운행됐던 것들을 마감 짓고 그거를 예를 들면 아카이브 그 기록소에 보관합니다 이 말이에요. 종영 보존이.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적 표현이 현행 관리.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 그 관리.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의미예요. 최대 이유 없음, 최고 여지 없음, 최초 사랑. 그러면서 또 뭐가 되냐면, 여기에 소술이 개발을 한다. 소리, 우주란 기본적으로 만유란 프로그래밍. 창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새롭게 짠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건 뭘로 그렇게 하냐면, 소리와 수리. 그래서 우리 다 했었잖아요. 소리, 1부터 5까지도 하고, 55, 81, 그 다음에 이제 수리에 대해서, 새 수리에, 젖어 들어보세요. 이거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개발한다. 이거는 마치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데, R&D 센터 같은 거예요. 개발이니까. 그죠? 자, 이 소수가 이미 풀어졌는데, 더 새로운 소리. 우리 인간이 자기 삶의 성공적, 그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그죠? 더 심플하고, 더 멋진, 더 간단한 소수가 뭐가 있으면 끊임없이 내적 본질에서 도모되는 소수리 개발. 그래가지고 그게 딱 개발됐다면,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이랬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배 타고 당나귀 타고 1년에 걸쳐서 갔어. 그때는 소리가 개발된 이 도구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다 가다가 이제 추자접 좀 가다가 난파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아주 그냥 온갖, 그 다음에 저 충청도 고개 넘어가다가 저 중량원이 넘어가다가 산정 만나가서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갔던 몸종 여자식이 도망가버리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딱 타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그 1년 걸렸어 그게. 그 다음에 보장도 안 돼. 거의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딱 타버리면 그냥 1시간 내에 바로 그냥 인천 거에 김포공항에 도착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순간이동, 공간이동 해버려. 축지법도 이런 축지법이 없어. 그러한 소수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죠? 끊임없이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순간이동도 되지. 이제. 그래서 아침은 집에서 먹고, 육지는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아침하고 이 점심 사이에 이렇게 참을 먹어야 되잖아요. 참은 제주도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저걸 먹어야 되잖아. 중식, 점심 식사를 해야 돼. 그 일본 가서 먹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계속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가면 갈수록요, 정말 유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생각해봐요. 얼마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예를 들면 조선시대 저기 이방원 아저씨 그 태종대와 함께 이런 게 있어요 하면 이게 미친놈아 이럴까니 이런 발칙한 놈 이 역적이다 이럴까니 그렇잖아. 현재에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재에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암행감리. 암행을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쫙 나가서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낱낱이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감리라는 거예요. 우리 왜 건물 짓고 하면은 그 감리사 있죠. 그거는 이거의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이 사인이 있어야 이게 되고 하잖아요. 암행감리.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 뭐가 더 필요하고 이제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 어떤 것들이 저기 하는 거 이게 이제 최적이다. 이 암행감리를 통해서 그에게 최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여기 그다음에 인재 발굴 있죠. 인재 발굴은 다른 어떤 인재 제목감을 발굴해낸다 이 의미보다도 요거는 뭐냐면 그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그것의 해당되는 그것의 인재성을 발굴해낸다 그 의미예요. 자, 봐봐요. 제가 예를 들면 영어에 소질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견지에서 인재를 발굴한다 이 말은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영어를 유창하게 저기 할 수 있도록 나의 가능성을 움켜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인재 발굴이에요. 인간의 그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해갈 수 있는 그 재료를 발굴해낸다. 각자 그 자신에게서 이 말이에요. 인재 발굴. 나를 움켜낸다. 나를 그대로 활성화시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특기량에 불을 붙인다. 내 용어를 대개방을 이룬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인재 발굴. 이로써 그는 최선 오직 한 길을 아주 멋지게 도도당당히 종횡무진의 탄탄대로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인재 발굴이 그런 의미. 이건 이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자. 예술 주관. 예술. 여기가 최종 완성에 해당하거든요. 왜 이 예술 주관이 최종 완성에 해당할까? 그런 말 있죠. 야, 저 사람이 아는 저거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짬뽕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짬뽕의 맛을 그냥 짬뽕을 딱 요리를 해내. 그럼 뭐라 그래요? 짬뽕이 예술적이다. 예술로 승화했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럼 저기 했었잖아요. 멋진 맛의 향연. 이게 예술을 말하는 예술. 이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멋진 맛의 협연은 그제 도에서 꿈에서 말씀드린 그거 행복의 보편적 그 방법 제가 할 때 말씀드렸던 그 한 행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멋진 맛의 향연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바 그런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 완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기상천외한 거예요. 예술적인 거예요. 백미 중에 백미. 참으로 눈물 흘린 감동의 연속.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걸 개발해낼 수 있지. 예술이다 예술. 도대체 저건 인간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신의 경지다. 이게 예술 주관. 그러한 최종 완성 상태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안팎으로 멋진 맛의 향연으로서 그 완벽한 주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관. 그래서 주관에 갈 수가 있게 돼. 예술적으로 멋있다. 그죠? 아무리 재미없는 상황에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 수 있고, 아무리 고약한 사람도 조목하게 만들 수 있고, 그죠? 고민으로 그냥 아주 그냥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게 희망을 부여할 수가 있고. 예술 주관.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으로 점점 다가오죠. 이제 거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현상으로 드러나. 아직 지금 이건 본질이 도모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개의 구성. 현현, 실무. 드러나고 나타난다. 어디에도. 현상에도. 자, 그 직전에 실무. 현현과 관련된 실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노잣돈이 필요하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어떤 직급이 필요하다거나, 천군만마가 필요하다거나, 공권력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제만 현현 실무. 그 다음에 얼굴을 좀 이쁘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좀 이쁘게 해야겠다라든가, 구성을 좀 이렇게 센스있게 해야겠다라든가, 그죠? 패션을 어떻게 해? 현현 실무. 채용, 가위 없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최일선, 즉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토중래라고 해요. 야, 이게 참 권토중래,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무역지나 삼국지, 초안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한번 이제 나타났다가 이 쓰디쓴 저기를 패배를 맛봐. 예를 들면 항우하고 유방하고 전투가 붙었는데 유방이 패배되다가 부득부득 깔고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고 다시 무력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쳐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항우가 막 대패를 했는데 또 뭐 제가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권토중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권이 토죠. 여기가 토로 시작했죠. 영구동 토, 사랑으로 시작했죠. 이게 권토 중래 이러는데, 그러니까 요 사자성어 요 자체로만 보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돌돌 말다,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권이. 토가 흑토겠죠. 그러면 흑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나운 기세로 아주 그냥 야심차게 막, 예를 들면 천군만마가 쳐들어온다 생각해봐. 그러면 땅에 이 흙이 막 흙먼지가 일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뿌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마어마한 흙먼지, 흙이 그냥 땅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설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기세로 중내, 중이 이제 무거운 중자인데 예를 들면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원래 어마어마한 기세로 몰아쳐 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요? 여기서 토가 뭐겠어요? 현상, 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적 본질의 세계가 외적 현상 세상에 드러나지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드러난, 외적 현상으로 드러난 그 내적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내적 본질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 최고, 최대, 최상, 최적, 최선, 최종, 최후, 최일선에 드러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세계의 유리한 대비, 세상에 장엄하게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적으로 유리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유리. 우리는 누구나 다 이래야겠죠. 이로울 이자죠. 유리하다. 그죠? 누구나 다 유리해야 되죠. 근데 이 진정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려면 어쩌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짜여진 이 이치, 유리가 마련되어야 진정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리한 대비다 이 말은 이 유리를 말하겠죠. 그죠? 이 유리. 진정으로 완벽하게 유리하도록 최초부터 최고, 최대, 최상, 최선, 최종, 최후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연지였고 이였고 여하는 우리가 도할 때 다 했잖아요. 외로워야 다정해야 자리예요. 스스로 오직 한 길 완성, 가히 없음. 이것이 최일선의 세상을 쫙 하고 드는 권토중래하면서 흙먼지를 일으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세상의 현상으로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치밀해야 해요. 드러난 그 현상 속에는
이 우주만큼 일미진중 함시방처럼 이 우주만큼 어마어마한 내적 본질이 우주가 다 함이 돼. 내장돼. 이 유리가 마련됨으로써 진정으로 유리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대비는 세상에서 예를 들면 뭐 유리한 대비를 한다. 막 요번에 태풍 올라오니까 이 대비하고 지방도 쌓고 뭐또 물론 그것도 이제 유리한 대비인데 본질적인 유리한 대비는 뭐냐면 세상에서 유리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면의 본질 세계에서 유리하게 이 유리함을 대비하는 게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랬을 때 완벽하게 현상으로 유리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삶을 진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적 본질, 자신 속에 내장한 그 영혼의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을 이렇게 유리하게 대비를 해야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세상에 드러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도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다. 무슨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다 뭐냐면 이러한 세계를 새롭게 자신의 본질로 도모한다. 구성한다. 이로써 그냥 소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장엄하고 완벽하게 갖춘 이가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밖에 어디에 현현을 이루더라도 그냥 항상 그는 그가 있음이, 그가 말함이, 그가 먹음이, 그가 웃음 지음이, 그의 이것을 최초고 최고고 최대고 최상이고 최적이고 최선이고 최적이고 최고고 최있는 거예요. 초유의 존재야. 그죠? 응.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그냥 예를 들면 하나의 사물 현상에 대한 현상으로 드러날 때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드러났어.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드러날까요? 물론 요 과정은 그대로 거쳐요. 근데 한번 예를 들면 1이라는 걸로 권토중매해가지고 7일선에서 1이라는 걸로 드러났어. 그래서 얘가 권토중매가 다시 온다 이거야.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드러났잖아요. 종영보존이라 그랬죠. 한번 드러났다면 한번 이미 운행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존을 해요. 기념으로 남겨놔. 그리고는 다시 현재 운행될 걸 다시 소수를 개발하고 아멘 감명 그걸 인재 발굴을 해가지고 최선의 상태로 만든 예술 주관하고 그걸 완성해서 현현 실물까지 다 갖춰서 다시 권토중매하는 거예요. 그때는 2로 들어가. 전혀 다른 형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쩌냐면 단 한 순간도 머무르요. 끊임없이 R&D 가요. 끊임없이 이걸 진화라 그래요. 본질의 진화, 진보, 변화, 발전. 본질가 이렇게 살아서 생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꼼틀꼼틀 이 어마어마한 살아있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물질 문명이 신의 문명으로 거듭거듭 새롭게 발전을 이루고 우리 정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이 확대, 확장,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 한번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똑같은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연구 동토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 거기에 또 기반해서 이미 그렇게 풀어졌던 일은 종영을 하고 보존하고 다시 현행을 짜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드러낼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수를 개발해요. 그걸 철저하게 아멘 감리를 해요. 이거 완벽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멘 관리 무슨 하자가 있냐 없냐 뭐 다 완벽하게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인재 발굴할 게 뭐 있냐? 앞전에는 노래 잘한 걸로 했어. 이번에는 춤 추는 걸로 하자. 음주 가구로 하자. 뭐 그리고 그걸 예술적으로 꼽혀. 쫙. 그죠? 현현에 대한 실무가 필요한 것들 딱딱딱 달라붙어. 스윙 비스가 붙고. 예를 들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권토중매 쫙 천군만마를 몰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 속에는 간밤에 뭐 진짜 됐어요. 간밤에 바람이 뭐 태풍도 아닌데 무서워서 잠을 깜빡깜빡 깰 정도로 우와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부는 거예요. 이러다 다 날아가겠다.
아침에 봤더니 다 그대로 있대. 진짜 바람 쐬더라고요. 우와,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권토 중내 얘기잖아. 대체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본질이 그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내적 이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 이랬을 때 진리를 득하게 된다. 그 도를 득하게 된다. 이게 도의 세계예요. 정말 멋집니다. 권토 중내가 정말 멋지지 않아요? 권토 중내. 흙만 자르고 흙을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기 소리 빡 하고 그 얘기 하려다. 강풍 부는 것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간밤에 새벽에 강풍이 불었다. 저기에는 저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면 거기에다가 연구 동토가 뭐 종영 어떤 그 이전에 무엇이 종결돼가지고 보존이 돼 있는지 현행이 무엇인지 소수리가 어떤 소수리로 개발돼서 간밤에 강풍으로 현상으로 드러났는지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상천외가 예지의 세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지의 세계가 없네. 기상천외가 없네. 기상천외가 그죠? 여기 기상천외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인재발굴. 인재발굴에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각 개마다 각 세계마다 또 그걸 또 특화한 세분화한 또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재 발굴 여기에 이 세계에 이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이 기상천외예요. 기상천외 예지의 세계, 불문가지 세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자 기상천외 예지의 세계,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불문가지다. 저 말은 그 원래대로 저거 하면은 묻지 않고도 가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불문가지는 묻지 않는데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묻지 않는데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통해져 버려요. 통합 세계. 예지의 세계, 통합 세계. 그다음에 또 이리관지가 있어. 이것도 지죠. 이리관지. 이거는 이제 갈지자인데 하나로서 전체를 관통한다. 하나의 원리로서 전체를 다 이해 정리 각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리관지.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완벽한 깨달음 세계. 그죠? 그래서 깨달음은 또 이러는 거예요. 기상천외 예지의 세계가 도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깊이 행진을 하게 돼요. 그 통함으로. 그래가지고 마침 이리관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인재 발굴 내용이라니까.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량, 그 소질, 그거를 완벽하게 움켜내는 거. 그거라면 그래서 인재발굴이 뭐에 해당하냐면 최선 오직 한 길 하나로서 전체를 다 관통했으니 이제 뭐 다 삶도 하나야. 오직 그냥 하나의 연속선상에 뭘 하든 그죠? 여기에 기상천외가 있어요. 인재발굴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 기상천외 예지의 세계는 우리 모든 님들께 80억 인류에게 자기 자신의 인재를 발굴하셔라. 그 첫 번째로 예지의 세계를 움켜내셔라. 이걸 지금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예지의 세계에 들겠나이다. 요 명으로들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 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행위 이것이 이제 다 그 제시해드렸고 그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예지의 세계에 들겠나이다. 이제 요거 대체로 뭐다 하고 이해했잖아.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어떤 의미고 어떤 거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명으로 요 마음으로 하시면 다 되어져요. 예지의 세계에 들겠나이다. 이 명으로 그렇게 천진난만한 저저등 그리고 멋진 맛의 연출 그렇게 해서 영적 실존과 물적 실존 협연 이로써 한 행위를 쭉 몇 차례 쭉 해보셔요. 그러시면은 예지의 세계에 들어서 예지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 인재를 발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유 됐다. 멋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참고가 되실 거예요. 세계의 구성이 이렇다. 이렇게
본질이 도모돼가지고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 사물 현상 다 해당돼요. 사물 현상. 세상이라고 하는 거 커다란 배움터라고 했죠. 학교에 우리는 입학한 거,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있어주는 제일 바쁜 세계 아닐까, 이 세계가. 그죠? 수십 개, 삼남만세 다 관장해야 되고, 또 한 명 한 명 다 그 사정도 알고 다. 양자 컴퓨터보다 더한 컴퓨터 세계죠, 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는 영적 실존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내적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어떤 컴퓨터로도, 인류가 개발한 어떤 컴퓨터로도 해낼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해보셔요. 예지의 세계에 들겠나이다. 자, 명령으로. 자, 거기에 관련된 합당한 한 행위가 일어나시게 될 거예요. 도모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또 내일 가면 또 한 차례, 이렇게 쭉 가져가시면 이제 막 스스로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자신에게 자리하게 돼요. 예지의 세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